이번 주까지 100억을 팔 게 있습니다. 좀 못 간 종목을 팔지 좋은 종목을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쪽들을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투세죠? 대한민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폐지돼야 됩니다. 자, AI 테마주들이 이제 상승세야 근데 이제 좀 주춤한 것들이 보이면서 네. 저평가 실적주 주목하라는 증권사들의 이제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평가 실적주라고 하면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 호텔, 자동차 뭐 관련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좋죠. 좋긴 한데 지금 분위기 쪽에서 이제 저평가 실적주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쪽에서 올해 초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은행이 있을 거고 보험이 있을 거고 그냥 지주사, 자동차 이런 쪽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왜냐면 이쪽이 밸류가 쌉니다. PBR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 0.6배, 0.8배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고 요즘에 또 부각 많이 받는 종목 중에 이제 은행주의 대표주자 올해 초에 나왔던 때가 이때입니다. 5만 원대 중반대 있던 게 벌써 50%, 60% 상승해 있네요. 네,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은 주가가 비싸지가 아직도 않습니다. PBR로 보게 되면 0.6배, 그리고 선행 PR로 보면 6.5배. 저희가 같이 투자하게 되면 이만큼 또 좋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따지게 되면 3.6%.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주는 거죠. 근데 또 정부에서 이번에 고배당을 받아도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분리과세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10억 이상 샀는데 3,600만 원이 배당으로 받았을 때 세금은 2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쪽으로 몰아가면서 분위기가 컸던 게 분리과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세금이 적어져서 유리할 수 있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배당주 사야지 이런 쪽이 나와서 최근에 또 더 가속화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논란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빼고 저평가를 끌어올려서 한국의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잘못하게 되면 다 죽어가는 이 코스닥 시장과 함께 나오는 금투세가 떡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결이 안 돼 놓고는 오히려 분리과세 하는 게 더 부자들을 위한 이제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금융투자 속세한다고 해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더 난리가 나 있는 초토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열불이 납니다. 물론 은행 쪽들은 기회가 되면 편입을 시키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를 좀 봐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갔는데 한 단계 올라서 좀 옆으로 횡보한다든가 아니면 갔다가 좀 조정권이 보여줬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올라가는 데 따라가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자동차 쪽이 좀 눈길이 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30만 원대 돌파하려고 하다가 꺾였어요. 파업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반응들을 현대차가 잘 또 이겨낼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수출 동향을 봤었을 때 6월달 수출이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잘 팔아오다가 내수는 당연히 기대감이 없고요. 해외 쪽에서도 약간 좀 역성장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싸지면 이번에 자동차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접근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잘하는 게 전기차 잘 팔죠. 벌써 아이오닉 5도 지난달에 거의 12,000대 팔아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더라고요. 전기차 잘 팔고 하이브리드 차 잘 팔고 SUV급의 자동차도 잘 팔고 그러니까 약간 비싼 급의 차들 잘 팔다 보니까 다 잘하는 거죠. 어떤 회사들은 유럽 기반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잘 팔고 미국은 죽쓰고 있고 폭스바겐이 그렇죠. G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잘 파는데 유럽 가면은 또 죽쓰고 있고 근데 현대차는 다 잘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잘합니다. 이런 고른 변화가 글로벌 판매로 보게 되면은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런 지위까지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지금 주가가 선행 PR로 5.8배, PBR 0.8배. 금리만 떨어지면 트리거가 좀 더 가해줄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배당 수익률도 4%대입니다. 계속 신경 쓰는 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기아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좀 내려오게 되면 현대차도 기회가 되지 않나. 현대차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증권사에서는 좀 좋게 봐야 하는 언급 종목 중 하나가 삼성화재랑 HL만도랑 현대위아도 있던데 네. 화재는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운용 수익들이 금리가 상승할 기조 때 좀 더 높아지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운용할 수 있는 폭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금리의 수준에 따라서 운용 수익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사고율 가지고 계산하게 되겠죠. 게다가 올해는 또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실적이 더 늘어난다는 것들 빼고는 그러면 올해 늘어난 거는 내년에는 안 늘어나겠죠. 회계 기준 때문에 바뀐 거니까 그거 빼게 되면 제가 봐서는 같은 금융 쪽에서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그러면 은행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러다가 HL 만도나 나머지 부품사는
현대차가 못 가면 못 갑니다. 예, 그리고 차라리 보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쪽으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많은 거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요즘 해상운임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할 때 한국에서 유럽으로 간다. 해상운임에 기반을 해서 운반, 운임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높은 운임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예전에는 갔다가 그냥 빈배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 올 때는 거기서 생산된 테슬라 차를 가지고 아시아를 가지고는 계약들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다 변화됐죠.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차라리 보게 되면 글로비스가 더 낫겠다. 예. 그리고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NH투자증권의 정종섭 연구원님은 은행주는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단기 중가 흐름이나 금리 방향과 무상하게 지속적으로 편입해야 할 자산이다 말씀했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DB금융투자 정강민 연구원님은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상반기 대출 상장률이 이미 연간 대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견조한 대출 수요가 예상되지만 대형은행들의 연간 대출 상장 목표치와 자본 비율 관리 목표를 고려하면 대출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 이게 뭐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폭이 그거 같아요. 은행주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싸고 좋은 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어떤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요즘 보게 되면 혹시 밖에 다니시다가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된다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 1층에도 임대막 붙어 있어요, 이제는요. 도로가에.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연체율이 이제 2자리 숫자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약간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연속되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밸류업 하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가 12주, 13주째 연속으로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집을 샀는데 예. 샀는 가격에 거의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가계부채가 쫙 올라가는 시조가 나오겠죠. 보니까 5조 3천억 들었더라고요, 지난달에. 다 부릅니다. 또 시중은행들 불러서 가계부채 관리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KB금융도 가다가 쭉 꺾이더라고요. 약간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들, 그러니까 가계부채 관리 쪽으로 계속 해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더 못 늘어나게 되면 그 수익성이 Q가 늘어나는 게 좀 제약적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퀘스천 마크 붙는 거고, 약간 지금 같은 고금리 시절 때 대출의 질이 그렇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마 충당금은 계속 쌓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은행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충당금을 더 넉넉하게 싸겠죠. 그럼 생각보다 실적이 더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좋다고 그럴 때 막 따라가게 되면 좋은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거 있죠. 신고가 나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치주의 성격들은 신고가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신고가 나왔다가 다시 조정권 들어왔을 때가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타이밍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준비 중인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이 7, 8월 중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인데, 그리고 연말로 예정된 코리아 또 밸류업 지수 개발과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상장 계획에 따라서 외국인 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밸류업 사실 특별히 다른 거 없을 거다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7월 말쯤 돼서 이제 세제 개혁과 관련된 쪽에 초안들이 공개가 되고, 그것하고 이제 토론회 하고 그래서 이제 입법부로 넘깁니다. 그때 나오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상속세,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또 금투세. 이거 관련된 쪽에서 세 가지가 도마 위에 오를 거고, 근데 금투세는 폐지 또는 유예 쪽으로 갈 텐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솔직히 금투세예요. 상속세도 물론 기업들 쪽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세 비싸게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풀어줘야 주가에 대해서도 좀 발목 잡았던 게 좀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가를 일부러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밸류업과 관련된 쪽에서 봤었을 때 뭐 배당 분리과세 뭐 이런 쪽들도 하나 영향을 끼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런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2010년대 후반때부터 항상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면서 추석만 들어가게 되면 한국 증시 끝났다, 장사 다 했다, 그리고 문 닫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주가도 줄줄줄 빠지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게 지금은 좀 더 당겨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금투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의 분위기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배당 분리과세 해주고 계속 유예시켰던 금투세를 그냥 유지시켜서 그냥 통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시행하는 걸로. 정책이 한번 위반을 했으면 그냥 유예가 말이 되느냐? 유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시키자. 야당 쪽에서 더 우세하다 보니까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개정안들이 입법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1월 말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분위기가 만약에 그냥 뒀다가 진짜 금투세 시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지금보다 20% 이상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미리 정리를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도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환매 압력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펀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고생했다가 지수 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갖고 있다가 내년 가서 세금 낼 바에
그냥 올해 그냥 정리를 시키자. 그것 때문에 또 보면은 100만 원 이상 수익 나게 되면은 인적공제 쪽에서도 해당을 못 받게 되면은 이것도 직장인 입장에서 큰 타격 아닙니까? 해지하는 분위기. 게다가 또 요즘 분위기는 사모펀드. 운영 잘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금투세가 적용되게 되면 세금 더 내야 되고, 거기다가 세금 더 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에 딱 올라가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네요. 그럼 아예 그냥 정리하고 추세 좋은 미국 가서 그냥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든가 환매 압력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가 요즘에 주식을 계속 팝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좀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스닥이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900선 초반 보여줬을 때가 벌써 3월 달입니다. 1, 2, 3, 4개월째 누군가가 기관 쪽은 계속 팔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번 주까지 100억을 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수익률이 저조하고 아니면 좀 못 간 종목을 팔지 좋은 종목을 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쪽들을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금투세죠. 대한민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폐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5천만 원 이상 벌 일도 없는데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좀 자금 크게 올리시는 분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누가 여기서 매매합니까? 그냥 좀 자유롭게 미국 주식 사지 뭐. 그쪽으로 다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환율도 올라가요. 그러면요. 원화 약세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었을 때 모든 피해들은 다 우리가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나중에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랴 또 바꾸는 거 이게 말이 될까요? 답답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한국, 미국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 증시 상승 얘기하신 분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 있고 기업 실적 증가하고 있고 밸류업 등의 모멘텀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하락 얘기하시면 금리 인하 이미 반영됐고 미국 대선 관련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또 수출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5.1%로 전월 11.5%보다 낮아지고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는 기저효과도 작용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만큼 이제 증가율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기저효과 때문이죠, 그런 건요. 수출 절대적인 금액들이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5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약세가 다 이루어지면서 경기선행지수가 약간 위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도체만 버텨줘서 생산 쪽에서 좀 버텨주고 있을 뿐 나머지는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좀 벌써부터 안 좋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죠. 여기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또 뭘 자극합니까? 물가도 자극하겠지만 부동산 이것도 자극할 수가 있겠죠. 전저금하면서 지금 장기간 동안 금리 동결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변화가 나와야 카드를 쓸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보게 되면 반반하자. 미국 시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지금요. 의외로 미국 증시로 가신 분들 많고 한국 증시가 이따위 정책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겠느냐라는 쪽에서 핵심적인 종목들 몇 개만 한국에 놔두고 중소형주는 벌써 탈출하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코스닥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더 공백 현상 때문에 코스닥은 힘들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 갖고 미국 시장에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를 보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또 하반기는 그냥 지금 추세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에 투자하는 입장 쪽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피해가야 돼요. 또 될 만한 섹터, 될 만한 종목들에 잘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주된 섹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 잘 탔으면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하반기는 이제 중구난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섹터가 좋아서 오늘은 2차전지가 좋아서 우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2차전지 훅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따라가야 되나 정리하고 이리로 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가고 이거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차라리 그냥 주된 흐름들과 트렌드는 미국 시장 같이 보면서 들어가는 거 반, 한국 시장 반 이렇게 걸쳐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하반기 주식처 유망센터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 괜찮게 보고 계속 자리 맞춰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조선 쪽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무겁지만은 변동폭은 좀 있어요.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사이클 산업이긴 하지만 사이클 산업에 호황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PQC를 본다고 그럴 때 P를 본다고 배의 가격이겠죠?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우상향입니다. 나쁘지 않죠? Q를 본다고 했었을 때 Q도 지금 한때는 이제 컨테이너선 좀 이건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얘기 나왔다가 이제 우리 LNG나 VLCC라고 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 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더 돈이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보다 보니까 컨테이너선도 다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수주받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환경 규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벙커 CU를 썼던 거를 바꾸는 걸 권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탄올 추진선 아니면 LNG 추진선 이게 연료가 되는 겁니다. 교체 수요가 나올 수가 있겠죠. Q도 여전히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해상운임이 올라갑니다. 선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해상운임이 올라서 갔는데 배가 홍해 근처 쪽에서 분쟁이 나 있다 보니까 글로 못 들어가고 빙 돌아가게 되면은 배가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배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Q도 올라갑니다. 그럼 C를 볼게요. 임금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사람을 못 구했다가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가에 차지하는 쪽이 후판입니다. 철강 쪽이죠. 이쪽이 후판 가격이 철강 오판 아시다시피 요즘 별로 안 좋습니다. 재고가 막 쌓여 있어요. 후판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P 좋고 Q 좋은데 후판 가격 떨어진다.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겠죠. 늦더라도 천천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 업체들도 이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박 가격의 20% 정도가 엔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엔진이 과거의 벙커 CU가 아니라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엔진만도 교체가 수요가 나올 수 있겠죠. 엔진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화 엔진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폭이 좀 나온다. 또 눌림목에서 대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STX 그룹이 아니라 STX에서 HD 현대로 넘어간 회사인데 이름이 아직 덜 안 바뀌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고 뭐 STX 엔진은 과거 대비해서는 체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서 엔진 업체들도 좀 보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망 섹터가 아니라 좀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혹시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은 혹시 어디 쪽일까요? 그거는 실적하고 같이 봐서 이제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으로 봐야 되는데 싸다라고 볼 수 있는 논리는 제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체를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음식료. 예, 음식료 삼양식품 뜨거웠죠. 최근에는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점에서 약간 무거워지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 라면 업체뿐만 아니라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R 8배입니다. 음식료 업체 글로벌 평균 PR 보게 되면 대부분 15배, 20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치고는 국내 업체들 K푸드로 인해서 영역이 확장되는데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K푸드의 핵심은 뭡니까? 김치죠. 종갓집 김치 한번 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또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김치는 있겠지만 이 회사 대상이나 CJ 제일제당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라이신이라고 합니다. 사료첨가제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돼지 키울 때 안에 첨가해서 돼지를 건강하고 잘 퉁퉁하게 키우는 첨가제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게 그런 건 이제 가격에 따라서 바뀌겠죠. 주가가 실적도 아니면 롯데웰푸드가 있습니다. 지금 빙그레나 이 회사의 특징은 일단 빙과 업체 쪽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거기다가 롯데웰푸드는 인도에 진출해서 인도는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롯데 초코파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북쪽 남쪽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요즘 보니까 또 롯데 쪽에 조스바 이것도 제로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있다면서요. 드라마에 나왔다고 그래서 인기 있고 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변화가 되고 또 워낙 덥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팔리지 않나 이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여집니다.